뻔뻔하기도 하지. 내가 그런 거짓말에 속을 것 같아?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마음이 급해서. 그리고 전 원래 덜렁거리는 성격이라. 넌 상대를 잘못 골랐어. 훌륭한 연기지만 내가 속아 넘어갈 것 같아? 윤사랑 씨가 넘어진 건 아무리 봐도 실수였어요. 금발, 네가 오해하는 거 아니야? 이 녀석들 때문에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구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울지마, 분홍. 앨리스 씨, 당신이 성격이 안 좋은 건 알지만 이번엔 좀 심한 것 같아요. 뭐야? 쓸모없는 것들. 야, 금발!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끝까지 윤사랑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는 앨리스와 울기 시작한 윤사랑. 어떡하지? 일단은 윤사랑을 데리고 나갑시다. 일단 울고 있는 애를 데리고. 일단 윤사랑을 데리고 나가야겠다. 윤사랑이 계속 이곳에서 울고 있으면 다들 앨리스를 몰아갈 테니까. 남들이 싸우고 있으면 윤사랑도 진정하기 어려울 거다. 나랑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자. 네, 윤사랑은 추뼛거리며 말을 걸어왔다. 주인님. 별거 아니야. 이 와중에 주인님이라고 하네. 윤사랑을 데리고 내 방으로 데리고 왔다. 윤사랑이 진정되면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서 차분히 대화해봐야지. 오해가 있다면 푸는 게 우선이다. 방에 있던 손수건을 윤사랑이 건네주었다. 친한 친구라면 직접 눈물을 닦아주겠지만 아직 그런 사이는 아니니까? 윤사랑은 손수건을 멀뚱히 쳐다보다 옷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손수건으로 닦지 누가 눈가 다 짓무를 텐데. 뒤늦게 깨달은 듯 윤사랑의 얼굴은 붉어졌다. 죄송해요. 잠깐 나도 모르게 오른쪽 마우스 누르네. 죄송할 게 뭐 있어. 다음에 제대로 쓰면 되는 거지. 윤사랑은 고개를 푹 숙였다.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네. 아까는 앨리스가 심했어. 단지 실수인데 그렇게까지 따지다니. 네가 일부러 그럴 일도 없을 텐데 말이야. 윤사랑은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다. 정말로 발이 꼬였을 뿐이에요. 앨리스 씨가 의심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바닥이 그렇게까지 미끄러웠던 것도 아니고 무언가 놓여있던 것도 아니니까. 겨우 울음을 그친 게 무색하게 윤사랑은 다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제가 바보 같은 탓에 이런 일이. 바보 같지 않아. 나도 종종 이유 없이 넘어지니까. 그치만 하필이면 들고 있던 물도 앨리스 씨에게 끼얹어 버려서. 운이 나빴을 뿐이야. 하나하나 맞받아치지 않으면 윤사랑은 금방이라도 그룹하고 들어갈 것 같았다. 너는 분명 실수에 대한 사과를 했어. 그걸 받아주지 않고 몰아간 앨리스 쪽이 나빠. 앨리스 씨는 나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착해? 윤사랑, 이 상황에서 너는 피해자야. 앨리스를 원망해도 된다고. 그렇게 단정 지어서는 안 돼요, 주인님. 혹시라도 앨리스 씨 말대로 제가 일부러 그런 거면 어쩌라고요? 윤사랑의 발언은 여러모로 이해가 어려웠다. 자책을 하는 건 그렇다 쳐도 왜 앨리스를 감싸는 듯한 언행을 하는 거지? 가지를 뻗어나가다는 의문은 하나의 생각에 도달한다. 앨리스에게 협박이라도 받고 있나? 모두의 예쁜 외형에 속아 깜박한 것이 있다. 저 4명은 모두 죄를 지은 사람이었지. 여기는 단 한 명을 제외한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 앨리스가 비교적 착해 보이는 윤사랑을 협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혹시 앨리스가 너한테 뭐라도 했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앨리스 씨의 화가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앨리스 씨가 오해하도록 행동한 제가 나빠요. 아니, 넌 잘못한 게 없다니까? 하지만 나는 입을 꼭 다물고 윤사랑이 횡설수설을 늘여놓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패턴인데. 윤사랑의 말에서 느껴지던 이상함을 깨달았다. 어떻게든 자기 탓을 하며 상황을 무마시키려 하는 것. 단순히 착한 아이 흉내내는 걸 수도 있지만 전문가도 아니라서 확신할 수 없다. 알 수 있는 건 윤사랑의 의견은 객관성이 없다는 것 정도? 주인님. 응? 이제 가서 정리해요. 무거운 걸 옮길 수 있는 건 앨리스 씨밖에 없고. 이자벨과 스칼렛을 떠올렸다. 누가 봐도 연약해 보이는 이자벨, 강해 보이는 외관과 달리 가장 약했던 스칼렛, 평범해 보이는 앨리스가 셋 중 가장 강하다니. 혼자서 청소도구를 옮길 걸 생각하면 탄식이 절로 나왔다. 꼭 가야 할까? 쉬고 싶으신 거라면 제가 다른 메이드들에게 말해둘게요. 윤사랑은 금방이라도 문을 열고 나가려 했다. 그런 게 아니야. 조금만 더 논땡이 피우다 가도 괜찮을걸? 그치만 윤사랑은 무척이나 걱정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혼자서 뒷정리를 할 앨리스를 떠올리는 걸까? 언젠가 들었던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대해서 떠올린다. 조금 정도는 화를 내도 괜찮을 텐데. 아예 안 가겠다는 건 아니야. 조금만 늦게 가자는 거지. 너무 일찍 내려가면 스칼렛과 이자벨도 걱정할걸? 그렇다면 윤사랑은 다시 내 침대 위에 앉았다. 저 주인님, 응? 아까도 그렇지만 저는 실수가 많아요. 이번에는 이자벨 씨와 스칼렛 씨가 제 편을 들어줬지만 같은 실수를 하면 두 분도 저를 의심할 거예요. 그때도 제 편을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윤사랑은 반짝이는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참, 당연하지. 물론이지. 너는 절대로 일부러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니까. 같이 사과해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적당히 휴식을 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붉어졌던 윤사랑의 눈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 같으니까 슬슬 돌아가 볼까? 이제 슬슬 내려갈까? 저 혼자서 갈 테니까 주인님은 좀 더 쉬세요. 내가? 청소는 원래 메이드의 일이잖아요. 주인님은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나머지는 저희끼리 알아서 할게요. 윤사랑은 믿어달라는 듯 웃으며 나를 바라봤다. 괜찮겠어? 앨리스라던가. 주인님에게 잔뜩 위로받았으니까 괜찮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많이 걱정되지만 저렇게까지 말하는 걸 무시할 수는 없겠지. 알겠어. 힘든 일 있으면 부르러 와. 걱정 마세요. 활짝 웃는 얼굴은 내 안에 있던 어둠마저도 사라지게 하는 것 같았다. 여전히 말로 표현 못할 찜찜함이 남아있지만 뭐야 이거는. 저택을 돌아다니다 보니 식당 앞을 지나게 되었다. 이거 왜 이렇게 선택지가 많은 거야. 가봅시다. 그곳엔 윤사랑과 앨리스가 있었다. 분명 둘이 화해하겠다고 했지만 뒷모습이 믿음직스럽지 못했다. 정말 잘 화해할 수 있을까? 걱정된 나는 뒤를 쫓아갔다. 조금만 지켜보다가 돌아가야지. 구석에 숨어서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마주보고선 윤사랑과 앨리스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숨막히는 정적이 이어졌다. 그게...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았는지 둘 다 놀라진 않았다.
뭐가 나을까요, 여러분들? 이걸로 할까? 앨리스, 너 윤사랑을 또 올리진 않을 거지? 누군가 오는 건 곤란하단 말이야. 계속 마음 쓰이기도 하고. 긴장한 나머지 마음에도 없던 소리가 나왔다. 책망하는 듯한 말에 앨리스의 표정이 무척이나 어두워졌다. 뭐? 잠깐 말 실수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내 평소처럼 눈을 내리깔고 거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무서워진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무책임했다. 이미 뱉어버린 말에 주워 담을 순 없었다. 이미 그들을 못 믿어서 여기 온 것부터 잘못이 아니었을까 생각했다. 주인님이 옆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윤사랑은 웃었다. 복도를 통해 방으로 걸어갔다. 이거 그림 겁나 웃기네. 곤란한 일이 있었나봐, 주인님. 야! 놀랐어? 당연한 거 아니야? 다 지켜보고 있었어. 벌써부터 싸우다니 정말 곤란하다니까. 그래도 주인님이 잘 중재해줘서 다행이야. 서로 죽이기라도 하면 일이 귀찮아지거든. 죽이기도 해? 뭐라고? 방금 건 농담. 메이드끼리 싸울 일이 생기면 방금처럼 잘 중재해줘. 어제 말했던 것처럼 4명은 죄인이라서 상대를 죽이려 들지도 모르거든. 말리려다가 내가 죽으면? 저택의 규칙상 메이드는 주인님을 해치지 못하니까 괜찮아. 아, 그래? 그런 건 미리 말해주면 안 돼? 싫어. 바보 같은 주인님 표정 보는 게 재밌는걸. 식당 청소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 내려와. 말투가 진짜 너무 아름답네 참. 밥 먹을 시간이야. 관리자는 눈 깜짝할 사이에 눈앞에서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다 순식간이라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보고 있었으면 진작에 좀 말려주던가. 식당에 가니 아침보다 더 어색한 공기가 맴돌고 있었다. 윤사랑이랑 앨리스 둘 다 식사 자리에서 참여한 건 관리자의 압력 때문일까? 아니면 둘의 사이가 어느 정도 풀어져서일까? 최대한 후자이길 바라면서 식사를 시작했다. 아침은 그래도 그럭저럭 견딜만 했는데 저녁 식사는 진짜 지옥이었다. 분위기가 너무 우울해서 음식 맛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다. 식사를 끝마친 메이드는 그릇을 치우고 자리를 떠난다. 가만히 있으면 다들 자기 방으로 갈 것 같은데. 아씨 왜 이렇게 윤사랑! 나도 모르게 더듬으며 그 이름을 외쳤다. 모든 메이드의 시선이 나에게 모이지만 이름을 불린 윤사랑은 유독 반짝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분명 자기를 불러주길 기다리고 있었겠지. 네, 주인님. 윤사랑은 밝게 웃으며 나한테 뛰어왔다. 이번에는 넘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 먼 거리에서 금방 나에게로 뛰어왔다. 무슨 일이신가요? 잠시 대화할 수 있나 싶어서. 좋아요. 주인님 방에 가 있으면 될까요? 굳이 내 방에서 대화를 나누나 싶었지만 딱히 나쁜 것은 아니었기에 금방 수긍했다. 같이 가자. 내 방으로 향하는 윤사랑의 표정에는 내내 미소가 가득했다. 복권에 당첨이라도 된 사람처럼 해벌쭉한 미소로 이야기는 어렵지만 존중하는 건 매우 쉬운 일이니 그냥 언급하지 않고 걸었다. 너 침대에 앉아. 너는 침대에 앉아가 맞지 않아? 너 침대에 앉아. 나는 의자에 앉을 테니까. 윤사랑이 뭐라 하기 전에 먼저 딱딱한 의자에 앉았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난 요즘 사람들을 위해 발전된 의자와 비교하면 정말 최악이다. 하다못해 방석이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이 방의 의자는 이거 하나뿐이고 방석을 본 기억은 없었다. 나름 손님으로 윤사랑을 초대한지라 그나마 좋은 침대 자리는 윤사랑에게 꼭 양보했다. 저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윤사랑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뭐든 제가 답해드릴 수 있는 거라면 말씀드릴게요. 혹시 기억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을까? 나도 너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보고 싶어서 말이야. 뭐라도 이야기를 들으면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야. 그건 저를 위한 주인님의 배려일까요? 혹시 부담스러워? 아니요, 너무 기뻐요. 기억난 걸 전부 말해드리면 될까요? 나에 대한 것만 말해준다는 거지? 모든 걸 말하면 주인님이 제대로 못 주무실 것 같으니까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걸 떠올린 모양이네. 윤사랑은 조금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동생처럼 여린 느낌이 무척 귀여웠다. 우선 저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중 말씀드리지 않았던 게 있죠? 아, 이름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못 들었지? 네, 제 나이는 19살로 주인님과 동갑이에요. 이게 19살이야? 역시 동갑이었구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반에서 제일 운동을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오늘처럼 무거운 물건을 옮길 일이 있거나 병뚜껑 여는 일은 전부 저한테 맡겼죠. 뭐야, 병뚜껑 뭐야? 오, 대단한데? 고등학교에서 주인님을 봤었던 것 같거든요. 진짜? 나는 왜 모르겠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같은 반이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주인님도 저처럼 기억이 온전치 않으신 것 같으니까. 아, 확실히 나도 모든 걸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도 없으니까.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저와 다르게 주인님은 일부분만 없어지신 거니까. 그치. 눈치채기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확실히 네 말이 맞아. 더 떠오르는 건 없어? 이게 정확하지 않은 건데요. 응?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기 전부터 조금 더 어린 시절부터 주인님을 알고 있었다는 느낌이... 응? 정확하지 않은 거라 말씀드릴지 말지 고민했던 거라 말하기가 부끄럽네요. 어떤 고등학교를 다녔고 평소에는 뭘 하고 지냈는지 기억났어요. 3년 동안 주인님과 같은 반을 한 적이 없는데 가끔 인사를 하거나 했던지라 혹시 그 전부터 알았던 사이가 아닐까 라고 생각해서. 뭐지? 잠시 동안 내 학교 생활을 떠올려봤다. 등굣길에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가고 수업에 참여하고 쉬는 시간에 애들이랑 놀고 점심시간에는 최대한 빨리 급식을 입에 쑤셔넣고 친구들이랑 놀고 복도에서 아는 사람이랑 마주치면 인사를 주고받고 좁은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 윤사랑이 있었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을 것 같다. 같은 중학교를 나와서 얼굴을 아는 사이지만 이름을 까먹은 친구도 많으니 윤사랑도 그중 하나였던 것일까? 곰곰이 생각하며 윤사랑을 바라보았다. 역시 내 기억 중 일부가 소실된 게 확실한 것 같다. 저렇게 귀여운 여자아이를 잊어버릴 리 없잖아. 확실히 일리는 있어. 오기 전의 일과 너에 대한 건 모두 잊어버린 걸까? 그건 조금 슬픈 이야기네요. 저도 주인님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완전히 잊혔다는 게...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시무룩해하는 윤사랑을 달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다. 누군가에게 잊히는 두려움 따위 모르지만 윤사랑의 순간적으로 지었던 표정은 무척이나 슬퍼 보였다. 내가 사람이라면
위로의 말을 꼭 뱉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뿐이라도 감사해요, 주인님. 정말로 노력할 테니까. 반짝이는 시선이 부담스러워 눈을 돌리니 시계가 보였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나? 슬슬 자야 할 시간이니 윤사랑을 돌려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 밤이 어두워졌으니까 슬슬 돌아가는 게 좋지 않겠어? 뭐야? 주인님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윤사랑은 방긋 웃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른 메이드들이 아니라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주인님.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앨리스랑은 잘 대화했어? 걱정돼서 묻는 거야. 곤란하면 말 안 해도 괜찮아. 주인님이 걱정하실 만한 일은 없어요. 앨리스 씨와 잘 대화했으니까. 그럼 됐지 뭐. 잘 해결했다니 다행이다. 걱정했으니까. 제 생각을 많이 하셨나봐요, 주인님. 저는 이만 자러 갈 테니 주인님도 편히 쉬세요. 그리만한 윤사랑은 방 밖으로 나갔다. 아는 게 없는 사람에게 죄를 찾는 것도 우스운데. 뭐지? 오늘 하루도 무척이나 힘들었던 것 같다. 열심히 살았구나, 나. 누가 무고한 사람인지 정확히 알아내진 않았지만 얼추 윤곽이 잡혀가는 느낌이 들었다. 윤사랑과 앨리스가 싸우지만 않았어도 대화할 시간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 내일은 최대한 다들 싸우지 않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잘못하면 무서운 광경을 볼 수도 있으니까. 뭐야? 눈을 감고 잠들려던 그때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다행이다. 아직 안 자고 있었구나, 주인님. 어떻게 깨울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깨우지 않는다는 선택지는 없는 거야? 오늘 안에 이 일기장을 전해줘야 했거든. 뭐지? 이건... 저택에 온 주인님들이 꼭 써야 하는 일기장이야. 오늘 있었던 일이나 메이드들을 관찰하면서 겪었던 일을 편히 쓰면 된다고. 메이드들은 그 안에 글씨를 못 보니까 뭐든지 솔직하게 적어도 괜찮아. 예를 들면 주인님이 좋아하게 된 여자애라든가. 아직 없거든. 아직이라는 건 곧 생긴다는 거구나. 소란 떨지 마. 나는 이만 가볼 테니까 일기 열심히 써야 해. 예. 잘 가라는 인사를 하기도 전에 관리자는 눈앞에서 뿅 하고 사라졌다. 해야 할 일이 하나 생겼군. 의자에 앉아 차분히 펜을 들고 일기를 쓴 후 잠자리에 누웠다. 하루를 충실히 보낸 탓인지 금방 잠이 몰려왔다. 꿈나라로. 이제 챕터 2야? 오늘도 주무시고 계시나요?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작게 들리는 목소리가 잠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느껴졌다. 더 주무셔도 괜찮아요. 주인님의 잠자리는 제가 지킬 테니까. 들려오는 말소리에 눈을 뜨면 어제와 같은 모양새로 윤상이 나를 보고 있다. 좋은 아침이에요, 주인님. 좋은 아침. 잠을 깨우러 온 사람 치고는 깨울 생각이 없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굳이 깨우러 와줬다는 게 고맙네. 깨워줘서 고마워. 내일도 오늘처럼 깨워줄 거야? 주인님이 원하신다면요. 두 손을 움켜쥐고 말하는 윤사랑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내일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날도, 다음날의 다음날도 평생도 가능해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3일뿐이야.
농담이었어. 아침에 나 깨우러 오는 거 귀찮지 않아? 내일은 꼭 혼자서 일어나 볼게. 귀찮지 않아요. 윤사랑은 크게 소리치면서 말했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윤사랑은 얼굴을 붉히면서 내 눈치를 봤다. 말해도 괜찮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본 후에야 말했다. 내일도 제가 주인님을 깨우러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귀찮은 일을 떠맡는 걸 좋아하는 걸까? 수줍어하는 윤사랑을 보며 자꾸만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해버린다. 괜히 아는 척했다가 망신당하면 쪽팔리니 말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깨우러 와줘서 고마워. 다른 애들이 또 뭐라 하기 전에 식사하러 가자. 오늘 아침은 죽이래요. 에이씨 뭐야 아침 죽? 가볍게 먹긴 좋겠네. 내가 문을 열고 나서는 동안 윤사랑은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주인님을 깨우러 오는 게 좋아요. 그니까요 진짜 이거 단기호의 그건데?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진짜 수아 같다. 칩보 동안 몸을 풀기 위해서 기지개를 켰다. 식당에 내려오니 어제와 달리 메이드들은 이미 식사를 하고 있었다. 나 하나 기다리는 것보다는 다들 이렇게 먹고 있는 게 낫지. 다들 이야기도 한마디 나누지 않고 식사만 하고 있었다. 싸우는 것보다는 낫지만 너무 삭막하지 않아? 그러고 보니까 식사가 끝나면 뭘 할 거야? 저는 식당에 있으려고요. 지하실에 재밌는 게 있더군. 저는 저택 밖이요. 아무도 겹치는 장소가 없었다. 어찌 보면 한결같고 달리 보면 단합이 안 되고 굳이 다 같이 있으라고 말할 이유를 찾지 못해서 그냥 밥이나 먹었다. 슬슬 식사가 끝나갈 때쯤 관리자가 나타났다. 다들 식사는 맛있게 하고 있어? 누가 만들어준 건데 당연히 잘하고 있어야지. 오늘도 아침은 자유시간. 점심을 먹은 후에는 청소야. 아 또 무슨... 난 꼭 구경해야 하니까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는 찾지 마. 우다다다 자기 할 말만 내뱉은 관리자는 나타날 때와 마찬가지로 예고도 없이 사라졌다. 제가 할 일은 우리 청소시키기랑 밥 차려주기밖에 없어? 제일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군. 밥 차려주는 거 말이에요? 나름 일리가 있어. 식사는 중요하죠. 오가는 대화를 들으며 오늘은 누구와 이야기를 할지 고민했다. 오늘은 누구랑 할까요? 그나마 이자벨? 이자벨은 저택 밖으로 나간다고 했었지? 조금 걱정되네. 이자벨은 몸도 약하고 밖에 나가본 적 없을 테니까 이자벨을 쫓아가기로 마음먹고 저택 밖으로 나섰다. 왜요? 아 그냥 윤사랑 쭉 가요? 그래도 돼요. 쭉 갈게요. 윤사랑이 여전히 마음에 걸렸다. 무언가 기억날 듯 하면서도 기억나지 않는 것이 그냥 내버려두기에는 찜찜했다. 다른 메이드들이 자리를 뜨는 동안 나는 계속 내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던 윤사랑이 물었다. 주인님은 다른 곳에 가지 않으시나요? 너랑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아, 그 때문이에요? 얼굴을 붉힌 윤사랑은 자리에서 일어나 식기를 치우기 시작했다. 아, 나도 도와줄게. 괜찮아요. 윤사랑이 들고 있던 식기를 받기 위해 손을 내밀었을 때의 일이었다. 윤사랑의 손에서 미끄러진 식기 하나가 바닥에 떨어지고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깨졌다. 또 실수했어요. 윤사랑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하고서는 허겁지겁 유리 조각을 주었다.
배인 거야? 죄송해요. 일어나봐. 치우는 건 내가 할 테니까. 유리 조각을 치우던 윤사랑을 뒤로 물리고 빗자루를 찾아와 바닥에 남은 조각들을 쓸어냈다. 맨손으로 하니까 위험하지. 다음부터는 조심해. 네. 깊게 배웠어? 한번 보여줘봐. 윤사랑의 손을 가져와서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다행히 살짝 스친 정도지만 묘하게 거슬릴만한 위치였다. 구급상자 가져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제가 가져올게요. 그러다 또 다치려고? 그렇지는 죄송해요. 장난이니까 너무 미안해하지마. 선반에 있던 구급상자를 가져와 윤사랑의 손가락에 반창고를 붙여주었다. 얘는 멀쩡해 보이는 애가 정말 뜬금없이 넘어지고 다치고 하는지 모르겠다. 식당에 마가 낀 건가? 여기서는 병원도 못 가니까 조심해. 네. 그래도 주인님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저 혼자 치웠으면 하나로 끝나지 않았을걸요? 그건 나도 공감해. 썼던 약과 반창고를 정리하며 실없는 대화를 나누던 도중이었다. 뭐야? 응? 제가 무슨 말 했나요? 방금 나를 좋아한다고. 윤사랑의 얼굴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토마토같이 되었다. 아니, 저는 그게... 이건... 저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어요. 당황한 윤사랑이 소리를 빽 질렀다. 그런 뜻? 주인님을 좋아하지만 연애의 감정이 아니라 그냥 친구 같은 감정이에요. 아, 그런 거야? 네, 주인님이 참 좋은 사람이라서 좋아한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얘만 주인님이라고 부르네? 참 그것도 웃기네. 절대로 주인님이 저랑 사귀어준다거나 하나밖에 없는 연인이 된다거나 저랑 결혼해서 부부로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되길 바란 적 절대로 없으니까. 벌써 부부가 되는 상상까지 했었구나. 필사적으로 아닌 척하려는 모습이 귀여워서 한 번쯤 찔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놀리면 울 것 같은데 불쌍하니까 그만해야지. 그래, 그런 식이라면 나도 좋아해. 조금 덜렁거리지만 열심히 하는 너를 좋아해. 친구로서 말이지. 네, 감사합니다. 윤사랑은 무언가 아쉽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원하는 말을 해줄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언젠가 좋아한다고 제대로 고백해주면 그때는 윤사랑이 원하는 대답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잠시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붉어진 얼굴의 윤사랑은 복도로 나가고 식당에 남은 건 나 혼자뿐이었다. 점심이라고 해서 딱히 다른 것은 없었다. 관리자는 밥상만 차리고 사라졌고 다들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학교의 급식실은 지나치게 시끄러웠지만 이런 부담감은 없었는데. 식물만 가득한 식당이 껄끄러워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스칼렛이 손을 모으고서는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계속 말하는 위대하신 그분을 위한 기도인 걸까? 저기 스칼렛. 뭐지? 기도를 끝낸 듯 손을 내린 스칼렛이 나를 보며 물었다. 방금 한 건 뭐야? 식전 기도? 아, 그래. 그분께 식사를 할 수 있는 몸을 주어서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있었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다만 내 혀가 제대로 맛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다 그분 덕 아니겠어? 스칼렛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기도에 대해서 주저리 떠들었다. 어색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역시 스칼렛에게 말을 걸기 잘했어. 앨리스는 이쪽에 시선 한번 주지 않았고 윤사랑도 곤란한 듯 웃으며 눈으로는 또 시작이네 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시끌벅적한 게 원래 식사 자리 아니겠어? 그래서 말이지. 네 녀석도 해보지 않겠나? 응? 나도? 그래. 네가 멀쩡히 잘 살아있는 것도 다 그분의 은총 덕분이지.
그러니 너도 그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게 좋을 거다. 글쎄, 제대로 된 신도도 아닌 내가 기도하는 건 그분도 싫어하지 않을까? 내 말을 들은 스칼렛은 책상을 쾅 내리쳤다. 뭔데 이거? 지금 내 앞에서 그분을 욕보이는 것이냐? 무슨 소리야? 네가 방금 그분을 모욕했지 않느냐? 내가 모시는 위대한 그분은 결코 그리 속 좁은 분이 아니다. 알았어. 갑자기 화를 내는 스칼렛 때문에 식당의 분위기는 아까의 침묵보다 더 처참해졌다. 괜히 스칼렛에게 말을 걸어서. 나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어, 스칼렛. 혹시라도 기분 상하게 했다면 미안해. 사과를 받아야 하는 건 이 몸이 아니라 그분이다. 아우 진짜. 진실된 기도로 그분께 용서를 구하라. 그게 말이지. 미리 말하지만 나는 철저한 무교다. 신이 있다면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만큼 무관심한 사람이라고. 스칼렛을 화나게 하지 않을 대답을 고르고 있을 때였다. 적당히 좀 하시는 게 어때요? 뭐야? 포크를 내려놓은 이자벨이 스칼렛에게 쏘아붙였다. 주인님이 곤란해하잖아요. 니도 주인님이라고 해주는구나. 스칼렛씨가 어떤 신을 믿건 자유지만 남들에게 강요하면 그건 병이거든요. 뭐? 제가 못할 말이라도 했나요? 이봐 환자, 이 몸은 약한 녀석에게는 너그럽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모욕당하는 걸 참고 넘어가지는 않는다. 제가 욕하는 건 당신의 신이 아니라 당신이에요. 남들에게 신과 믿음을 강요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사람 말이죠. 계속 밥을 먹고 있던 앨리스는 식기를 내려놓았다. 재미있다는 듯 이자벨과 스칼렛의 싸움에 집중하는 앨리스. 윤사랑은 두 사람의 눈치만 보고 있는다. 신이 모든 걸 해결해준다는 듯한 말투도 무척이나 짜증나요. 결국 다 당신이 한 거잖아요. 주변 사람의 노력까지 다 신의 뜻이라니. 그 이분 멍청한 신을 찬송하는 것 말고는 할 줄 몰라요? 이자벨! 말이 심하잖아. 점점 더 감정이 격해지는 이자벨을 붙잡았다. 평소와는 다른 이자벨의 모습에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걱정될 정도였지만 이자벨에게만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다. 다 죽어가는 시체 주제에 말은 술술 잘 내뱉는군. 스칼렛! 비록 이 몸이 지금은 그분과는 소통할 수 없지만 내 짧은 식견으로 보아도 네 녀석이 신에게 버림받았다는 건 쉽게 알 수 있다. 내가 신에게 버림받았다고요? 이자벨은 주먹을 움켜쥐었다. 아무리 신에게 버림받은 것이 슬퍼도 이 몸에게 화풀이를 하면 안 되지. 네가 하는 것은 고작해야 질투 혹은 투정밖에 안 된다. 너 이자벨이 스칼렛의 멱살을 잡았다. 그 입 다시는 나불거리지 못하게 하는 수가 있어. 곧 죽어가는 네 놈이 날? 둘 다 그만해! 그만하세요. 싸움은 좋지 않아요. 곧 있으면 관리자가 올지도 모르고. 금방이라도 싸울 것 같은 스칼렛과 이자벨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여기서 제일 몸이 약한 사람을 뽑으라면 1순위는 스칼렛이요. 그 다음 이자벨이다. 안 그래도 좋지 않은 몸으로 무슨 싸움까지 하겠다는 건지. 관리자가 온다는 앨리스의 말에 신경 쓰기라도 한 것인지 둘 다 한 발자국씩 뒤로 물러났다. 이자벨은 한숨을 푹 내쉰 후 자리에 앉았다. 가만히 이자벨을 노려보던 스칼렛은 아무 말 없이 접시를 들고 자리를 떠났다. 분위기를 흐려서 죄송해요. 저도 이만 가볼게요. 아, 왜 자꾸 이거 오른쪽 마우스 씨.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자벨의 말고요. 이자벨의 식사는 절반이 넘게 남아 있었다. 저렇게 적게 먹어도 괜찮은 걸까? 윤사랑은 안전부절해하면서도 본인 식사를 하고 있었다. 앨리스는 뭐
걱정은커녕 무슨 일이 있기라도 했냐는 듯 자기 식사를 하고 있었다. 주인님도 식사는 제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응? 오늘도 어제처럼 청소할 수도 있으니까. 아, 취할 것 같은 기분을 무시한 상태로 꾸역꾸역 입에 음식을 집어넣었다. 어제처럼 맛있는 밥이지만 뭔가 부담스럽네. 식사가 끝나니 관리자가 왔다. 이자벨이랑 스칼렛은 어디 갔어? 그게 말이죠. 다른 곳으로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 다들 말끝이 흐렸다. 이게 뭐야? 식사가 남다니. 내 음식이 별로였을 리 없는데. 스칼렛이랑 이자벨이 싸워서 말이지. 다들 애도 아니고 식사 자리에서 싸우면 어떡해? 해야 할 일도 있으니까 빨리 가서 데려와. 아휴, 지금은 좀 그런데 말이야. 식사는 꼬박꼬박 하면서 일은 안 하겠다는 거야? 이 꼬맹이 진짜로. 할게. 다 같이 돌아다니며 찾는 것보다는 나눠서 찾는 게 낫겠지. 누굴 찾으러 갈까? 진짜 선택지가 너무 많은데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가 이자벨을 찾아볼게. 둘은 스칼렛을 찾아줘. 잘 살펴보고 올게요. 귀찮을 것 같은데. 앨리스와 윤사랑이 식당 밖으로 나가는 걸 보고 나도 이자벨을 찾아 길에 나섰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소가 한 곳 있다. 쥐죽은 듯 조용한 서재 안에는 이자벨이 있었다. 역시 이자벨이라면 이곳에 올 줄 알았어. 누구신가요? 나야, 이자벨. 당신이군요. 아직도 많이 화났어? 이자벨은 읽고 있던 책을 덮고 나를 바라보았다. 아니요. 아까는 못 볼 꼴을 보였네요. 괜찮아. 화나면 그럴 수 있지. 식사 시간이었는데 다른 분들을 불편하게 해버렸잖아요. 괜찮아. 다들 알아서 잘 먹더라고. 앨리스가 그런 걸 신경 쓸 성격은 아니잖아. 그래도 윤사랑 씨나 당신은 그런 걸 꽤나 신경 쓰시잖아요. 이자벨이 말이 맞다. 실제로 나는 둘이 나간 후 체할 것 같은 기분으로 밥을 먹었으니까. 그래도 나는 먹을만 했어. 그러고 보니 넌 식사도 별로 안 했는데 괜찮아? 네. 이곳에 와서 유독 많이 먹었던 거지 평소 식사량은 저 정도예요. 뭐? 사람이 그것만 먹고 살 수 있어? 침대에 누워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겐 충분해요. 이자벨은 작게 웃으며 내 질문에 대답했다. 그러고 보니 아까는 왜 그렇게 화를 낸 거야? 너답지 않았어. 이자벨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다 말았다. 그 뒤로 이어지는 것은 침묵. 이자벨은 나에게 말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내가 이자벨과 조금이라도 더 친했다면 말해주었을까? 식당으로 돌아가자. 아무 말도 못하는 이자벨에게 나는 그리 말했고 이자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은데요? 피. 이제 전부 온 거 맞지? 한 명도 빠짐없이 왔어. 관리자는 우리의 손에 청소도구를 하나씩 쥐어주며 말했다. 어제 해봐서 알지?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저녁은 없어. 이번엔 다른 사람을 도와드릴까요? 이자벨 도와줍시다. 앨리스? 할게요. 앨리스? 그만! 윤사랑 했잖아. 다른 사람. 그 붉은 똥개가 난리를 쳐놨어. 뭐해? 어서 돕지 않고. 그 오늘님 괜히 온 것 같은데. 잘하면 상을 주도록 하지. 괜히 온 것 같은데요?
어제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네. 그 똥개가 난리를 쳐놨으니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네가 잘했다는 건 달라지지 않으니까. 하, 예, 식당으로 고마워요. 돌아가 볼까? 청소가 끝난 후 메이드들은 다시 제멋대로 흩어졌다. 관리자가 억지로 모으는 것이 아니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녀석들이 없네. 나는 누구를 찾으러 갈까? 뭔데 이거? 왜? 윤사랑한테만 너무 사랑 줘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어. 아까 내기 시작. 아니 아까부터 내기 주더니 왜 하나인데 또 이건? 아씨 몰라. 윤사랑하고 좀 더 대화하고 싶었다. 아니 뭔데 이거 진짜. 어디 있을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윤사랑의 방향으로 향했다. 방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금방 윤사랑이 나왔다. 무슨 일이신가요? 그냥 대화를 하고 싶어서. 들어가도 괜찮을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윤사랑은 쾅 소리가 날 정도로 크게 문을 닫았다. 언제쯤 문이 열릴까 기다리던 도중 윤사랑이 뛰쳐나왔다. 이제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에휴. 들어간 윤사랑의 방은 광이 날 정도로 깨끗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말이지.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의자는 어디 있어? 제 방에는 의자가 없는데요? 네 그 앞에 있는 거 의자 아니니? 너무 뻔히 보이는 거짓말이라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윤사랑의 뒤에 있는 의자는 의자가 아닌가 보구나. 아니 대놓고 여기 의자가 있는데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하는 모습이 귀여워 그냥 속아주기로 했다. 그렇구나. 그냥 이대로 계속 서 있을지 고민하던 도중 윤사랑이 침대를 가리켰다. 침대에 앉아서 대화하면 되잖아요. 그래, 잠시 실례할게. 다른 사람이 자는 공간에 앉는다는 게 굉장한 실례처럼 느껴졌지만 어쩔 수 없었다. 방에 의자가 없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는걸. 무슨 이야기를 하러 오신 거예요? 윤사랑은 자연스럽게 내 옆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좀 가깝지 않나? 이 미묘한 거리를 굳이 말로 꺼냈다가는 더 어색해질 것 같아서 언급하지 않았다. 그냥 아까이 때문에. 이자벨 씨와 스칼렛 씨 말이죠. 둘이 싸우게 될 줄 몰랐어. 꽤나 사이 좋아 보였는데 말이지. 그러게요. 어제 청소할 때는 손발이 척척 맞던데. 윤사랑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의견에 동조했다. 내일 또 그런 식으로 싸우면 어쩌지? 눈치 보는 것도 힘들고 중지하는 것도 어려운데 말이야. 다들 최대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모두가 싸우지 않게 할 방법이 없을까? 잠시 고민하던 윤사랑은 내게 말했다. 저한테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뭔데? 그건 아직 말해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들은 하나같이 말을 바로바로 안 해줘. 이번 일을 잘 끝내면 소원 하나만 들어주시지 않을래요? 다른 애들이 싸우지 않는 방법을 찾아준 건데 소원 하나 정도야. 약속해주세요. 그랬더니 다 죽이고 오는 거 아니야? 윤사랑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뭐 이 정도쯤이야. 나는 윤사랑의 새끼손가락에 내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다. 저는 이제 계획을 짜야 하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싸늘하지? 주인님은 슬슬 방으로 돌아가시는 게 어때요? 아 벌써? 주인님을 위한 일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근데 내가 처음에는 얘가 너무 밝아서 얘를 좀 골랐는데 그 관리자가 4명 다 서로를 죽일 정도로, 그러니까 죽일 수도 있을 정도로 큰 죄인이라잖아. 원래 이런 애가 제일 무서운 거 알죠? 얀데레 같은 거나 그런 거 딱 봐도. 츤데레나.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야. 오늘도 역시 소란스러운 하루였다. 어떤 메이드를 선택해야 할지 감이 잡히긴 했다. 하지만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내일 하루를 잘 써야겠다. 만약 내가 틀린다면 악독한 죄인이 세상에 풀려나는 것이고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 될 테니까.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사명감과는 반대로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내다 보면 분명 잘할 수 있을 거다. 그니까 얘가 제일 무서울 것 같아. 챕터 3 다가오는 선택의 시간. 근데 이거 보니까 갑자기 그 미디어튼이 약간 생각나는데요, 게임 방식이. 그러니까 이거는 캐릭터가 4개일 뿐이지 약간 그러니까 과거나 이런 시간 여행이 아니지만 약간 살짝 그런 느낌?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 메이드 중 하나겠지. 굳이 대답하지 않고 다시 눈을 감았다. 곧이어 철컥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어제와 다른 메이드가 깨우러 왔을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눈을 꼭 감고 있었다. 동화처럼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깨워주진 않겠지만 나도 사람이다 보니 어쩔 수 없게 기대하는 부분이 있잖아?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는 손길에 눈을 떠보면 깜짝아! 놀래라. 대뜸 얼굴을 들이민 관리자가 눈앞에 있었다. 으아! 관리자를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버렸다. 왜 이 재수없는 너도 같은 생각하는구나. 왜 이 재수없는 꼬맹이가 내 방에 들어온 거야. 잔뜩 놀란 얼굴로 관리자를 바라보니 관리자는 말없이 웃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일로 나를 깨우러 온 거야? 혹시 밥 먹으라고? 그런 시시한 일로 주인님을 깨우러 왔을 리가 없잖아. 내일이 무슨 날인지 잊은 건 아니지? 내일이라면 분명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다. 그와 동시에 무고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날.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지만 그가 정말로 무고한 사람이 맞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다. 내일은 주인님이 메이드 한 명을 고르는 날이지. 어떤 메이드인지는 알고 있지? 무슨 생뚱맞은 소리야. 내 대답을 들은 관리자는 밝게 웃었다. 기억하고 있어서 다행이야. 관리자는 나를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다가 말을 이었다. 워낙 재밌게 놀고 있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포기하고 여기서 계속 살려고 하는 줄 알았다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 그래. 어차피 여기 남아있어봤자 주인님이 할 수 있는 것도 적고 말이야. 여기에 계속 머무를 수 있어? 글쎄, 어떨까나. 내가 이렇게 주인님을 찾아온 건 알려줘야 하는 규칙이 있어서야. 마지막 날이니만큼 매우 특별한 규칙이지. 특별한 규칙? 관리자는 자연스럽게 말을 돌렸지만 이전의 주제보다 지금 이야기에 훨씬 관심이 갔다. 마지막 날에는 딱 한 명의 메이드만 만날 수 있어. 선대 관리자들이 남긴 규칙이야. 좀 고리타분할 수도 있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거든. 응? 마지막 날에 여러 아이를 만나면 동요하는 바람에 결정을 못 내린 사람이 꽤 있었거든. 그 중에 몇 명은 이곳에 남았다가 메이드 손에 죽기도 했지. 메이드가 주인을 해칠 수도 있어? 떠나야 할 때 떠나지 않으면 더는 주인이 아니게 되니까. 주인이 아닌 인간을 죽이는 건 저택이 금지하지 않는 걸. 그러니까 주인님도 죽기 싫다면 빨리 돌아가는 게 좋아. 해맑게 웃는 관리자의 표정이 어딘가 섬뜩했다. 잊고 지냈지만 이 저택에 있는 메이드는 모두 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리고 말이야, 이미 주인님은 마음을 굳혔잖아. 나는 대답을 하지 않고 어젯밤 만났던 그를 떠올렸다. 마지막엔 오늘 제대로 대화한 후 그가 무고한 사람이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싶었다. 그 녀석을 오늘 다시 만나고 싶어. 좋아. 다른 메이드들이랑 만나지 못하도록 손을 써줄 테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 담당자는 깨르륵 웃는 소리를 내며 사라졌다. 자, 이제 어제 저녁에 만났던 그녀를 다시 만나러 가볼까? 아무래도 아침 식사는 힘들겠지? 그저께 어제 먹었던 아침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오늘은 딱 한 명의 메이드와 있어야 하는 만큼 식당에서 식사하는 건 힘들 것 같았다. 먹더라도 시간대를 피해서 가는 게 예의겠지.
조금 허한 배를 모르는 척하고 윤사랑의 방으로 향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방문을 두드렸다. 저기 있어? 우당탕탕 누군가 구르는 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왔다. 네, 있어요. 저 있어요, 주인님. 방 안에서 소리치는 소리가 들리고 금방 방문이 열렸다. 세상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얼굴을 한 윤사랑이 나를 반겼다. 오늘은 주인님이 저를 깨우러 와주시는 건가요? 아, 그렇게 되나? 좋은 아침이야. 좋은 아침이에요, 주인님. 해맑게 웃는 윤사랑은 무척이나 순수해 보였다. 가끔 수상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아침 먹으러 갈까요? 오늘은 저희가 제일 먼저 도착해 있겠네요. 아, 잠시만. 식당으로 향하려는 윤사랑을 붙잡았다. 부탁이 있는데. 나를 빤히 바라보는 윤사랑을 보니 얼굴에 열이 올랐다. 어쩔 수 없는 반응이다. 이렇게 귀여운 여자아이가 나를 좋아한다고 온몸으로 말하는데 오늘 하루의 시간을 나한테 줄 수 있어? 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단 둘이서만. 그러니까 너의 하루를 나에게 주지 않을래? 말을 하는 나의 얼굴도 내 이야기를 듣는 윤상의 얼굴도 사과만큼 붉게 달아올랐다. 툭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항상 조잘조잘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던 윤사랑은 아무 말도 못하고 나만 바라보고 있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윤사랑은 대답을 대신했다. 그걸로 충분하다. 잡고 있는 윤사랑의 손을 놓지 않고 정원을 향해 걸었다. 귀여워. 푸른 장미로 가득한 정원은 언제 와도 신기해 보였다. 아무리 봐도 익숙해지지 않을 것 같은 풍경. 푸른색으로 가득 찬 정원에서 분홍 머리인 윤사랑은 눈에 띄면서도 굉장히 잘 어울려 보였다. 이 정원의 장미는 다들 시들 줄 모르네요. 진짜 장미가 아닌 걸지도 모르지. 좋아인 걸까요? 그런 것 치고는 제대로 향이 나는데. 윤사랑은 고개를 숙여서 꽃의 향기를 맡았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그러고 보니까 주인님과 제가 처음 여기에 왔을 때 물어봤었죠. 주인님은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제가 붉은색이라고 했죠? 그건... 왜 이렇게 많냐 할게. 붉은색. 맞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은 붉은색이에요. 주인님이 저에 대해서 많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인님에 대해 기억하는 만큼 말이죠. 씁쓸한 미소를 짓는 윤사랑을 보니 무언가 이상했다. 뭐라도 기억난 거야? 네, 어젯밤 주인님, 그러니까 네가 돌아간 후에 모두 다 기억났어. 갑자기 반말. 윤사랑은 마주잡고 있던 손에 조금 힘을 주었다. 걸으면서 이야기할까? 그래. 연회장에 들어온 너를 봤을 때 무척이나 익숙하다고 생각했어. 굉장히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았지. 목소리도 얼굴도 이름도 다 내가 아는 건데 네가 나의 어떤 사람이었는지 떠오르지 않아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 기억이 없는 나는 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네가 아는 내가 아닐까봐 걱정했어. 그건... 너도 나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안심했는지 몰라. 그런데 우습게도 좀 서글퍼지더라. 담담하게 이어지는 목소리에 슬픔이 서렸다. 뺨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은 땅에 떨어졌다. 우리가 연인처럼 거창한 사이였던 건 아니야. 윤사랑은 손을 들어 눈물을 닦아냈다. 하지만 쉽게 잊을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해.
있거든. 기억도 안 날 만큼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 기억나? 놀이터에서 같이 그네를 타려다가 넘어졌던 일?